안녕하세요. 성구루입니다. 이번 이 동영상에서는 VMware 웍세이션 가상머신 관리하기 두 번째로 스냅샷 활용하기, 가상머신 복제하기, 가상머신 업그레이드 하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스냅샷부터 알아볼 텐데요. 관련된 정보는 입문편 책의 158페이지 스냅샷 활용하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스냅샷이란 무엇이냐? 스냅샷은 가상머신의 특정 시점 상태를 보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사용자는 반복적으로 가상머신 특정 시점으로 되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시스템 엔지니어가 어떤 패치 테스트라든가 아니면 시스템 아, 솔루션 설치 테스트 또는 이제 개발자가 개발 테스트를 갖다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설치를 반복적으로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설치 전에 가상머신에 대해서 스냅샷을 찍고요. 그 다음에 설치하고 난 후에 다시 스냅샷 시점으로 되돌아와서 다시 설치해보고 다시 또 스냅샷 시점으로 되돌아와서 설치를 갖다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설치 기술이 빠르게 향상이 되겠죠. 빠른 시간 내에 이제 다시 원복시켜서 설치를 갖다가 하는 거니까 여러 번. 그래서 이제 스냅샷을 갖다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스냅샷 기술 사용하면. 그리고 스냅샷 방법은 선형 방식과 트리형 방식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시스템 엔지니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스냅샷을 찍을 때 선형 방식을 갖다 취하고요. 그다음에 개발자가 이 OS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모두 테스트를 갖다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트리형 방식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테스트 가상머신은 윈도우 8.1. 그런데 여기 이제 툴바에서 스냅샷 아이콘이 3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테이크 스냅샷입니다. 지금 이제 사선이 꺼져 있죠. 스냅샷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인디펜던트 디스크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저번에 저희가 이제 가상 디스크 만들 때 인디펜던트 디스크를 잠깐 생성을 했었죠. 그래서 잠깐 가상 머신을 갖다 끄고 끈 상태에서는 스냅샷이 돼요. 하지만 이제 잠깐 이것을 인디펜던트 가상머신 설정에 들어가셔서 가상머신 설정에 들어가셔서 편집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상 디스크 어드밴스드 버튼을 누르고 인디펜던트라고 되어 있는 거 체크 해제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상관없이 스냅샷을 뜰 수가 있을 거예요. 스냅샷은 언제 뜰 수가 있느냐? 스냅샷은 다음과 같이 가상머신이 정상 종료된 뒤에 또는 가상머신 운영 중에 뜰 수가 있습니다. 가상머신 운영 중에 뜨는 것은 메모리에 대한 정보까지 전부 다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냅샷 용량이 커져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정상 종료하고 나서 스냅샷 뜨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러면 한번 스냅샷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스냅샷은 여기 테이크 스냅샷 버튼 시계 모양이 있죠. 시계 모양에 플러스 되어 있는 거 테이크 스냅샷 버튼을 사용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운영 체제 설치 이름 주고 설명 툴도 설치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두 번째 이제 아이콘이 활성화됩니다. 리버트 아이콘이고요. 리버트 되돌리기 위해서 가장 최근의 시점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사용되는 아이콘입니다. 아이콘.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이콘은 스냅샷 관리자 아이콘이고요.
만약에 가장 최근의 시점이 아니고 그 이전의 시점으로 되돌리겠다라고 한다면은 스냅샷 매니저를 사용하셔야 돼요. 리버트는 이전의 스냅샷 시점으로 되돌아가는 거니까. 자, 한 번 더 이제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백업 솔루션 설치 이렇게. 그러면 이제 두 개가 만들어졌죠. 그러면은 이것을 갖다 누르면은 백업 솔루션 설치로 돌아가는 겁니다. 운영체제 설치로 돌아갈 수 없어요. 가장 최근의 시점으로 되돌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는 이제 스냅샷 관리자 매니저를 갖다가 눌러서 선택하고 돌아가고 싶은 시점으로 선택하고 고투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고투. 일단은 이제 사용 방식을 갖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쪽에서 스냅샷을 갖다 떠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백업 솔루션 설치 이후 시점 여기가 이제 저희 현재 시점입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백업 클라이언트 설치 그 다음에 백업 정책 생성 그 다음에 백업 테스트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스냅샷을 뜨는 방법을 선형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트리형 방식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그 만든 스냅샷을 좀 지워보도록 할게요. delete, 그 다음에 delete, delete, delete. 자, 여기에서 텍 스냅샷, 예, 지우고, 아파치, 톰캣 설치, 그 다음에 마리아, DB 설치. 자, 개발자들이 꼭 톰캣만 와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운영체제 설치 시점으로 되돌아가서 여기에서 이제 JBoss 설치 그 다음에 러클 익스프레스 설치 그 다음에 여기로 다시 돌아가서 TMX 제우스 설치 이런 식으로 하나의 운영체제에 여러 개의 와스를 좀 테스트를 해서 개발 테스트를 갖다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하나의 풀이에서 이제 가지가 뻗어나가는 형식으로 되죠. 이러한 방식을 트리형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방식을 선호하든 상관없어요. 원하시는 대로 사용을 다 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스템 테스트를 많이 하니까 선형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것을 좀 지우고 필요 없으니까 스냅샷 매니저에서 테이크 스냅샷 버튼을 눌러서 스냅샷을 떠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델릿 버튼을 누르면은 선택된 스냅샷이 삭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클론은 복제를 갖다가 스냅샷으로부터 복제를 갖다 뜨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투는 이제 그 그 스냅샷 시점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토 프로텍트는 자동으로 이제 스냅샷을 갖다 떠주는 건데,
웬만하면은 쓰지 마십시오. 그냥 수동으로 스냅샷을 만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 다음에 클로즈. 제가 한번 운영체제를 스타트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체제. 그 다음에 왔고, 자, 운영체제가 시작된 운영체제가 이제 동작 중인 상태에서 스냅샷을 뜰 수가 있는데요. 한번 떠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테이크 스냅샷 하면은 이제 뭐 조금 전과는 달리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리고 세이빙 스테이트스, 세이빙 스테이트, 작업 표시줄의 상태 표시줄 보면은 이제 세이빙 스테이트 몇 프로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스냅샷을 계속 만들고 있는 중이다, 진행 중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여기에서 가상머신을 끄지 마십시오. 가상머신 엉망되니까. 그래서 이제 저것이 100%가 되고 없어질 때까지 잠깐 기다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뭐 운영 중에 스냅샷 뜨는 건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끌 수가 있다면 끈 상태에서 이제 스냅샷 뜨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스냅샷 뜨실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스냅샷을 생성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경우냐? 다른 컴퓨터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스냅샷 뜨면 다운타임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다른 시스템으로부터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있는 경우 그리고 이제 응용 프로그램 서비스 중 리부트를 하는 경우 서비스 중에 리부트 하면은 또 다운타임이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리부트를 갖다 한다면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서비스 시점이 이제 지금 현재 시점인데 과거의 시점으로 들어가면은 서비스 할 파일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한 것은 이제 주의를 다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직 뜨고 있네. 좀 기다려야 되겠네. 따란따란. 그래픽 카드하고 그걸 사야 되는데. 자, 완료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스냅샷 매니저 버튼을 아이콘을 갖다 누르시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스냅샷 생성된 게 보이죠. 여기에서는 이제 운영 중에 만들어졌다라는 표시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냅샷은 이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고투 운영 체제 설치로 고투 그 다음에 이제 스냅샷 이거는 지우고 달리 용량만 커니까 그 다음에 스타트 왜 스타트 했지? 다시 리버트 자 이제는 가상머신 복제하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머신 복제는 166페이지 나와 있고요. 가상머신을 신속하고 쉽게 복사하는 것을 복제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같은 기능을 사용하는 가상머신을 여러 개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가상머신 여러 개 만들어서 설치하고 환경 구성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를 갖다 만들어서 그 하나로부터 복제를 갖다가 해서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사용하든 상관없지만은 복제하는 것이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더 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복제는 언제 하느냐? 166페이지 나와 있는데 잠깐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동일한 응용 체제와 응용 프레임을 그룹 사용자에게 배포하는 경우, 그 다음에 개발자들에게 개발을 위한 베이스라인을 배포하는 경우, 그 다음에 강의나 연구를 위해서 각각의 학생에게 동일한 환경을 배포하는 경우 복제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제는 전체 복제와 연결 복제로 나뉘어요. 전체 복제와 연결 복제 잠깐 보도록 하죠. 지금 윈도우 8.1 가상 머신이 꺼져 있는데 마우스 오른쪽 열고 매니지에서 클론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론이 복제니까 그러면 마법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음 그리고 어디로부터 복제를 갖다 뜰 거냐, 현재 상태에서 또는 특정 스냅샷 시점에서. 이 특정 스냅샷 시점이란 것은 파워오프 된 상태에서 만든 스냅샷 시점을 말합니다. 파워온 된 상태에서 만들어진 스냅샷으로는 복제를 갖다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현재의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링크드 클론과 풀클론, 전체 복제와 연결된 복제,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전체 복제는 이제 윈도우 8.1을 부모 가상머신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로부터 전체 복제를 뜨면은 복제본이 생성되어 있죠. 그리고 그 복제본은 독립적으로 동작하는 가상머신이 되는 겁니다. 만들어지고 난 뒤에는 부모하고는 상관없어요. 하지만 연결 복제는 부모 가상머신하고 같이 가상 디스크를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가상머신이 사라지면은 링크드 클론, 그러니까 연결된 복제의 가상머신은 동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모가 사라졌기 때문에. 부모의 가상 디스크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가상 디스크에 연결 복제를 여러 개 만드는 건 상관이 없어요. 단 대신에 부모 가상 머신이 삭제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잘 아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은 풀 클론을 한번 떠보도록 할게요. 풀 클론. 자, 여기가 가상머신 폴더인데요. 지금 현재 윈도우 8.1이 용량이 속성 한 대략 10기가 정도 됩니다. 이건 뭐지? 안 지웠나? 삭제를 갖다 할까? 자, 윈도우 8.1 폴더가 약 9.89 대략 10기가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부터 이제 풀 클론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닫았지? 클론 of 윈도우 8.1 이름은 바꾸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마침 그러면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자, 보자. 클론 대략 윈도우 설치하는데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죠. 복제를 하는 데는 대략 5분 미만으로 이렇게 용량에 따라서 다르지만 10기가 내외라면은 대략 5분 내에 복제가 완료됩니다. 그러니까 더 빠르게 가상머신을 배포할 수가 있겠죠. 배포, 그렇지, 배포. 그 다음에 이제 이 폴더 속성을 갖다 보면은 9.89에서 9.67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 비슷한 용량을 갖다가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후부터는 별개의 개체로 사용이 됩니다. 별개의 가상머신으로. 그리고 스타트를 해보면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뭐 라이센스 윈도우 같은 경우는 라이센스 키라든가 아니면 뭐 SID, 호스트 네임, IP 정보 이런 것들은 변경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 파업하고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링크드 클론인데요.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클론 이거 또 왜 닫았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스냅샷으로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운영체제 설치 스냅샷으로부터 그 다음 링크드 클론 그 다음에 제가 링크드 클론 1 8.1 마침 누르면 어떻게 돼요? 금방 되죠? 금방 되고 이제 용량을 갖다 확인해 보면은 오른쪽 속성 보면은 10메가 정도 됩니다. 여기에도 가상 디스크가 있어요. 가상 디스크가 있는데 부모 가상 디스크를 공유를 해서 그 디스크 이후의 데이터를 갖다가 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심오한 그 다음에 이제 아이콘 가상머신 아이콘이 좀 틀리죠. 뭐별 차이는 안 나는데 이제 링크드 클론 같은 경우는 가상머신 아이콘이 좀 틀립니다. 그 다음에 동작시켜 보면은 정상적으로 동작된다는 거죠. 링크드 클론은 풀 클론보다는 속도가 조금 느립니다. 그거 외에는 별 이점이 별 단점이 없으니까 속도가 조금 느리다는 거 빼고는. 자, 그 다음에 용량을 갖다 보면은 2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메모리가 2가 잡혀 있어 가지고 수압 파일이 만들어져서 그렇습니다. 수압 파일.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면은 그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제 링크드 클론의 가상머신 가상 디스크에 저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우면 안 돼요. 지우면은 큰일 납니다. 일단 이제 링크드 클론은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가상머신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우고 자, 가상머신 윈도우 8.1 가상머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들 때 가상머신 9버전으로 하드웨어 버전 9버전으로 만들었었죠. 그러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GUI 환경에서는 확인할 수 없고요. 윈도우 8.1 폴더에서 가상머신 폴더 그 다음에 탐색기란다. 메모장 열어서 .vmx 파일을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버추얼 하드웨어 버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여기에서 버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지금 현재는 이제 최대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의 디스크당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용량은
2테라 2000 뭐 3000 이렇게 적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3테라가 되겠죠. 3테라. 넥스트 하면은 여기까지 만들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버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제 3테라를 갖다가 만들어서 사용하고 싶다. 뭐 GPT 디스크 관리할 때 GPT 파티션 GPT 파티션이다. GPT 방식으로 이제 만들고 싶다. 또는 뭐 GPT 방식으로 사용하고 싶다. 전장 GPT GPT 방식의 파티션 테이블 생성하는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가상머신 버전을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 가상머신 업그레이드 이것을 눌러서 가상머신의 하드웨어 버전을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버전 몇으로 업그레이드 할 거냐 10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8테라 디스크 사용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넥스트 그 다음에 가상머신 어떻게 할 거냐 뭐 타겟 버추얼 머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이 가상머신의 새로운 복제본을 만들어서 이제 업그레이드 할 거다. 아니면은 이 가상머신을 변경할 거다. 저는 이 가상머신을 변경할 거다 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가상머신이라면은 복제를 갖다 떠서 테스트를 갖다 해보고 변경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피니시 하면은 금방 돼요. 별로 시간 걸리는 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메모장을 갖다 열어서 .vmax 파일을 열어보면은 버추얼 하드웨어 버전이 10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닫고 그리고 add 하드디스크 SATA가 활성화됐죠? 전에는 비활성화되어 있었는데 그 다음에 next 3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next finish 하면 만들어지죠. 3TB짜리 디스크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냅샷과 가상머신 복제, 그 다음에 가상머신 업그레이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보자. 원격 접속 기능 활용하기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동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